자, 어제는 노래방 자영업자들 업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빨리 자영업자들 돈 주라고. 1, 200 주지 말고 3천만 원, 4천만 원 경우에 맞춰서 1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라고. 빨리 무대출로 뭐 해주든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정부에서도 한 30% 책임을 지고 건물주도 세금 혜택을 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능력 한계를 좀 해라. 건물주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버텨서 이제 요거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희망 섞인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자 죽어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싹 쇼를 하면서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플랫폼 이놈들 돈을 다 뺏어야 됩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13조인가 무슨 뭐 10몇 조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제 카카오 김범수 한마디 했죠. 결국 골목 상권 사업은 손을 떼겠다. 골목 상권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먹는 거 배달 뭐 전부 샐러드 배달 기업 대상의 꽃들 이 정말 이게 진짜 완전히 서민들이 비즈니스 하는 이거를 그냥 돈을 몇천 원씩 해서 수천만 수백만이 거기다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냐고요 그게. 이거를 지금까지 헤쳐먹고 있어서 나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택시 타면은 이거 뭐 기본 택시는 부르지도 못해. 물론 제가 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직원이 카카오티인가 뭔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다 네이버에서 나온 인간 중에 하나가 카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있었던 놈 중에 하나는 또 청와대에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임명돼서 들어갔지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들이 대단히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센트리온, 뉴딜, 뭐 이런 뭐 바이오 이쪽들 전부 그냥 개미 서민들 돈 다 뜯어먹고 주식에 상장해놓고는 그냥 돈 다 뭐 5천만 원으로 센트리온은 시작을 했다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재산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이 김범수 그러면서 이 김범수가 지금 큰일 났거든. 김범수 이사회 회장 가족 모두 퇴사하고 전부 가족이 자녀까지 들어가서 회사를 이끌다가는 이제는 겁먹은 게 아니고 이제 좀 마무리될 때까지 조용히 퇴사해라 했겠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가족 승계 사익 편취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란에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골목 상권 침해, 지분 매각이나 카카오 상표 떼는 방식으로 사업 철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택배니 대리기사니 뭐 이런 나는 대리기사도 처음 봤네. 이런 걸 전부 그냥 가입하게 해놓고는 몇천 원씩 다 뜯어먹고 거기서 이제 뭐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가게 해서는 결국 가만히 앉아서 코털만 건드리면서 김범수가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빗질 이렇게 하면서 남는 거는 카카오 회장밖에 없는 거예요 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라 많이 씁니까? 네이버니 뭐 이런 카카오 플랫폼들이 직원이 많지도 않아요. 인터넷 같은 거 뭐 이런 거 컴퓨터 쭉 갖다 놓고 무슨 가게가 매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장 이런 거 머리 아파 이러더니 은행까지도 좀 먹듯이 조금씩 먹더니 제가 주말에 제 선배랑 친구 만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은행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이버인가 뭔가. 그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뭐 1푼 2푼 돈을 우리는 내면서 이렇게 그거를 앱을 깔아놓고 하지만은 그 돈이 수천만 명이 그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얘네들이 돈을 다 갈취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수백 조를 내놔가지고 이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국구 1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골목상권 붕괴 정도가 아니고 문 여기도 다 닫았어요. 그러면 골목 상권에 뭐 한 몇억 또는 1억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는 이 플랫폼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챙긴 얘네들이 전부 지금까지 먹은 돈을 다 토해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 나라에 주지 말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건희 회장이 낸 뭐 그런 몇 조 이거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런 돈. 그렇듯이 이거를 투명하게 자영업자들한테 쫙 1억 딱 서류 다 보고 2억 이렇게 주고 반은 뭐 은행에서 무이자로 5년 안에 갚는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오픈을 열어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 이게 뭡니까 지금? 미국도 사실 아마존, 구글 이런 데가 지금 이런 플랫폼을 다 찢어서 사업체를 이렇게 개개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트럼프 때부터 그 말이 있었었죠. 지금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하나가 몰입이 딱 돼서 직원 많이 안 쓰고 고용 많이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철퇴를 때려버려요. 철퇴를 때려서 그 회사를 찢어서 망해뜨리는 것보다는 찢어서 직원을 고용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그나마도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끼리만 딱 뭉쳐가지고 먹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서가 됩니까 지금?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지네만 떼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말 한마디 기사 딱 나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꼬랑지 내려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다른 회사처럼 철퇴를 맞아서 오히려 100조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깜빵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재용이. 그래서 이렇게 독식을 하는 문어발식으로 또 만들고 뭐 옛날에도 있었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컴퓨터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심상정이 같은 정의당 저런 거죠 뭐 고용 뭐 어쩌고 저쩌고 으쌰 했던 애들이 지금 당을 만들어서 저렇게 뭐 어쩌고 떠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크게 된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들이 그런 노동자 자리 잡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한 회사가 없었다면은 고용이 있었겠어요? 지금 얘네들처럼 플랫폼 애들이 데모한다는 거 보셨습니까?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렌의 경고, 10월 미국 사상 초유 디볼트 직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볼트라는 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 빌렸지만은 이제 뭐 못 갚는 것이죠. 나 몰라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그 부동산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몰게지가 터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크게 일어나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기억이 나시죠? 한국도 부동산이 20% 이상 빠지기도 했고 뭐 다음에 복구하고 지금 문재인 와가지고는 그 따따블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의회가 연방 정부 부채 상황을 늘리지 않을 경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옐렌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되면 좀 뿌려주고 뭐 이렇게 뭐 미국도 어마어마합니다. 막 줍니다. 돈을 지금. 저도 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을 많은 사람, 물론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까지 돈을 뭐 여기처럼 25만 원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씩 주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된다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상한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를 초과한 상태고 연방 정부가 팬데믹 이후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이어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집들이 30%, 주식이 한 30% 정도 이렇게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아직도 금리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발 빠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참 맥을 잘 짚고 가고요. 느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막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 살짝 또 말씀을 드리면서 천문학적인 돈풀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8월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고 풀고 이랬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동산 친구한테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100% 대출을 못 받습니다. 현찰로 다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찰로 사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현찰 대비 수익도 남길 수 있지요. 렌트를 놔도.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볼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 또 돈을 빌려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빚에서 생활을 하고 왜냐면 또 코로나 팬데믹 지금 3차, 4차가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는 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채 비용 상환을 위한 비상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에 대한 추정을 제시할 수 없다. 이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가 10월 중순에 현금이 소진된다면 계속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지금 일을 또 못해요. 지금 계속 퍼지고 미국 애들이 마스크 안 하고 다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게 계속 돈을 퍼주고 있고 렌트 못 낸 사람들은 1년치 3, 4만 불씩 3,500만 원, 4,5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있고 서류만 구비가 되면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현금이 소진되면은 큰 일이 이제 채무 불이행, 디볼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국가채무 관련 법안위에 처리가 늦어질 경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정부 부채와 국민 세금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네요. 국가채무 법안의 처리 여부는 이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옐런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재정 적자를 봤고요. 세금 증가로 15% 감소가 됐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 들으셔서는 안 되고요. 또 옐런은 스테이블 코인 금융 위험 여부 심사 착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 안정성 위험 초래 가능성에 대한 공식 심사 착수를 논의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7월에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의 이 규제 마련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